엽시. 안녕하세요, 엽트입니다. 다들 이번 애플 이벤트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역대 애플 이벤트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실망감이 좀 컸었는데, 실제로 공개되었던 제품들이 지금까지 유출되었던 내용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기에 보안적인 측면에선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소개부터 영상의 구성까지 간결하다 못해 심심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었었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듯 셈치더라도 공개된 제품군들 자체가 전작들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변경된 부분이 크게 없다시피 하다 보니 뭔가 시원찮단 느낌을 저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보단 오히려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삼성의 언팩 행사가 퀄리티 면에선 훨씬 더 짜임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은 9월 애플 이벤트를 짧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럼 가시죠. 가장 먼저 아이폰 13과 13 미니입니다. 전작과 동일한 깻잎통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폰 13과 13 미니는 고성능 코어 2개, 고열 코어 4개로 구성된 6코어 CPU와 4코어 GPU로 이루어진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하고, 전작보다 28%가량 밝아진 800니트, HDR 컨텐츠 감상 시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였으며, 전작과 마찬가지로 세라믹 실드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유출된 내용처럼 수압 스피커도 최상단으로 옮겨진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드디어 그놈의 노치가 줄어들었다는 거. 뒤쪽 카메라 섬은 일렬로 정렬되었던 전작과는 달리 대각선 배치로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유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새로운 1.7 마이크로미터 센서를 적용한 12메가픽셀 광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센서를 채택한 12메가픽셀 초광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광각 카메라에 지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그것처럼 센서 시프트 YS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새롭게 추가된 시네마틱 모드 기능도 눈길을 끌었는데, 피사체간 심도 전환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기능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 아이폰만으로도 영화 같은 영상 촬영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선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를 감안하여 설계를 수정, 배터리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사용시간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13 미니의 경우 12 미니보다 1.5시간, 13의 경우 12보다 무려 2.5시간가량 사용시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한 사용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체감으로 다가올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네요.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5가지로 스토리지는 64기가가 아닌 128기가부터 시작하며,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가 95만원부터 아이폰 13이 109만원부터라고 합니다. 국내는 다가오는 추석으로 일정이 미뤄져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 일반 구매는 10월 8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이폰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입니다. 어마무시한 크기의 카메라 섬을 자랑하며 그 모습을 드러낸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앞선 친구들과 동일하게 A15 바이오닉 칩셋을 프로세서로 탑재하는데, 단 GPU는 4코어에서 하나의 코어가 증가한 5코어를 탑재, 더욱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또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그 이름은 13과 13 미니에 탑재된 것과 동일하지만, 전작인 12 프로 라인업의 그것보다 25% 향상된 최대 밝기 1000니트의 패널이 탑재된다고 하며, 드디어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10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로 동작한다고 하는데, 손가락의 속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한다는 부분에선 역시 세세한 디테일에 강한 애플답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마찬가지로 줄어든 노치와 함께 20% 더 작은 트루뎁스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세라믹 쉴드 또한 당연히 탑재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77mm의 망원, f1.8의 조리개를 가지고 저조도 촬영에서 92%가량 성능이 개선된 초광각, 그리고 1.9 마이크로미터의 대형 센서를 탑재한 광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소개드렸던 시네마틱 모드와 더불어 마크로, 즉 접사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별도의 마크로 렌즈를 탑재한 방식이 아닌 갤럭시 제품군들처럼 초광각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리 신선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영상 촬영 시 프로레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은 확실히 인상 깊게 다가왔네요. 앞선 친구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프로 라인업은 카메라에 힘을 많이 줬다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시간 또한 13 프로가 1.5시간가량, 13 프로 맥스가 2.5시간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색상은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시에라 블루까지 총 4가지이며, 특히 이 시에라 블루 같은 경우엔 나노미터 단위의 금속성 세라믹 여러 개별 표면에 부착, 더욱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과는 달리 256기가 옵션은 생존, 128기가부터 1TB까지 옵션이 확장되었으며, 가격은 13 프로가 135만원부터 13 프로 맥스가 149만원부터라고 하네요. 다른 부분보다 영 신경이 쓰이는 건 바로 238g에 달하는 프로 맥스의 무게인데, 271g인 갤럭시 폴드 3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기본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죠. 프로세서는 지난 11 시리즈에 탑재되었던 A13 바이오닉을 탑재, 전체적인 성능을 약 20%가량 끌어올렸으며, 그에 추가로 12메가픽셀의 초광각을 전면 카메라로 채택,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선보였던 센터 스테이지 기능까지 더해 조금 더 접근성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트루톤을 지원하는 500니트 밝기 10.2인치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애플 펜슬 1세대도 물론 지원하며 스마트 커넥터를 통한 키보드 연결도 당연히 지원한다고
되었다고 하네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두 가지로 스토리지도 64기가, 256기가 두 가지이며 가격은 449,000원부터라고 합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마 이번 이벤트의 실제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친구죠. 바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아마 8인치대 태블릿 PC 중에선 이 친구의 적수가 없지 않나 싶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하게 A15 바이오닉 칩셋을 프로세서로 적탁하였으며 광세격, 트루톤, 5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반사 방지 코팅까지 되어 있는 8.3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에 터치 ID까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이전에 유출된 대로 볼륨 버튼은 전원 버튼과 같은 열에 위치한 게 확인되며 포트 또한 USB-C 타입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망은 LTE가 아닌 5G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아이패드 9세대와 동일한 122도의 12메가픽셀 초광각을 탑재, 마찬가지로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며 후면 카메라는 f1.8 12메가픽셀의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전용 스마트 폴리오 커버도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동일하게 애플 펜슬도 2세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구별되는 특징으론 대각선 방향이 아닌 상하 일직선 방향으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위치한다는 것 정도네요. 색상은 퍼플, 핑크, 스타라이트,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까지 총 4가지이며 스토리지는 64기가, 256기가 두 가지로 이원화되었는데 가격은 64기가 모델을 기준으로 649,000원부터라고 합니다. 발매 일정은 마찬가지로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전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정말 만족하며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너무나도 반가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7입니다. 아이폰 12나 13처럼 깻잎통 디자인이 될 거라 했던 수많은 애플 전문 유출러들, 그리고 저를 포함 많은 IT 유튜버들을 헉소리 나게 만든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지금까지의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작보다 더 둥글둥글해진 테두리 마감에 시리즈 6 대비 20% 확장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베젤의 두께가 전작보다 40%가량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커진 디스플레이로 인해 UI에도 변화가 엿보이는데 스탑워치에서부터 활동, 알람 등 기본 앱 전반에 걸쳐 아이콘과 텍스트가 확대되었고 최대 약 50%가량의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 애플워치로 타이핑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머신러닝을 이용 타이핑하는 단어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치페이스 또한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윤곽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워치페이스는 손목을 들면 숫자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었다고 하며 새로워진 모듈러 페이스는 큰 2개의 정보창을 띄우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워치 전면에 크리스탈을 채택, IP6X의 방진 등급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며 WR-P50 등급의 방수도 물론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용시간은 18시간으로 큰 개선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충전 속도가 33% 향상, 45분 만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은 조금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이네요. 색상은 알루미늄의 경우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5가지, 스테인레스의 경우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까지 총 3가지, 티타늄의 경우 내추럴, 스페이스 블랙 총 2가지로 출시된다고 하며 새로운 스포츠 루프가 포함된 나이키 모델이나 가성비 명품이란 묘한 단어가 붙어버리는 에르메스 라인업 또한 동일하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전 시리즈의 스트랩도 모두 정상적으로 호환이 된다고 하네요. 출시는 올 후반기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시선에선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이벤트는 아니긴 했지만 워낙에나 기본기가 탄탄한 애플이기에 작년만큼의 흥행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애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보단 오히려 이분이 이번엔 눈썹 말고 도대체 어디 털을 미실지, 민다면 도대체 얼만큼 미실지가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하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